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가뜩이나 해드려야 할 컨텐츠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품과 한정판의 재발매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기라서 누출까도 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동차들의 리뷰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빠른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전부 다 한정판 라인이라서 심지어 유저분들과 새로 접하시는 분들에게 빠른 물량 확보만이 추후에 여러분의 지갑에 평화를 드릴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에 발매된 인기 모델인 닛산의 B1을 미니카로 만들었습니다. 최초 발매된 건 옐로우 색상, 그 다음에 레드 색상의 B1이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보기 드문 타입 3 샤시의 모델입니다. 아이템 넘버는 한정판을 알리는 9, 구하기 어렵다는 9입니다. 이번 모델까지 모으시면 신호등 색상을 모으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저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설명서는 보진 않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런 앤티크한 모델은 잘 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보겠습니다. 데칼은 메탈릭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종이 재질에 가깝습니다. 기어는 11.2대1, 모터는 기본 모터를 제공합니다. 요즘 기어 비율에 비유하자면 정말 느린 기어 비율이죠. 타이어는 좁은 네로우 타입에 몰딩이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타이어에 몰딩이 들어간 제품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휠은 소경을 뛰어넘어서 소소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타입 3 샤시는 달려라 부메랑 시리즈의 시그니처 샤시입니다. 아마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 중에서는 닛산의 B1이 유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울의 특징은 창문을 따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설명서를 참고하니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주어야 느낌이 조금 더 살 것 같아서 조금만 칠을 해주겠습니다. 검은색 도료가 있으시면 도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도료가 없으시다면 언제나 그렇듯 저는 네임펜이나 유성 매직 등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검정색 펜으로 칠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칠을 하는 부분은 데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칠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살 것 같아서 해주겠습니다. 데칼은 언제나 그렇듯 제가 반 정도는 붙여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렵진 않은데 애매한 부분이 두어 군데 정도 있습니다. 데칼은 제가 편의상 칼을 사용하는 거지 원래는 핀셋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붙일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애매한 부분입니다. 새 면을 한 번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잘못 붙이게 되면 빈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붙이면서 느낀 게 그냥 이 부분까지 도색을 할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도색이 조금 더 느낌을 살려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거는 사용을 해야겠죠. 윗부분을 먼저 붙여주세요. 사실상 밑에 부분은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에 틀을 먼저 맞춰주시는 게 나머지 두 면을 붙였을 때 조금 더 빈틈을 줄일 수 있고 하나의 면적으로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데칼을 붙여주기 위해서 저는 창문은 먼저 붙이진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도 살짝 감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은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타입 계열의 샤시는 또 한 번 오랜만에 만져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타입 3 샤시 같은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어렸을 때 달려라 부메랑 보시게 되면 주인공들 자동차의 차체 바닥엔 저렇게 구멍이 3개가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많이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저 것에 대한 향수 때문에 오래된 부메랑 시리즈들을 중고로 판매가 되더라도 금액을 조금 높게 들더라도 사시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발매가 크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적잖아요.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역시 배송비를 포함해서 또한 제품 자체에도 금액의 단가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휠의 앞뒤 방향은 크게 있진 않지만 타이어 몰딩을 보시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흐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좀 대충 하는 편이라서. 제가 지금 장착한 아이랩 부분은 특히 왼쪽 부분들은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분의 샤시들은 저게 고정되는 부분인데 특히 타입3는 왼쪽 부분만 저렇게 상하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사륜으로 이어주는 기어의 색상이 앞뒤 색이 다릅니다. 보통은 통일되어 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뒷부분은 오렌지색을, 앞부분은 하늘색 컬러를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기어의 나사한리가 살짝 다르긴 한데 굳이 이걸 다르게 장착해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이걸로 속도감 있는 레이싱을 하실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사실 올드카 계열의 샷이나 레트로 디자인들의 미니카들은 속도감을 즐긴다기보다는 옛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큽니다. 요즘 나온 샤시들이 저희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자동차들의 샤시들보다는 성능이 월등하거든요. 사실상 또한 강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장착하는 부분이 터미널이라는 부분인데 샤시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터미널에도 그 구멍에 맞는 돌출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장착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밑바닥 부분에 저기에 얇은 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끼워 주시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착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트랙이 정비 중이라서 또한 이 자동차는 제가 소장용으로 둘 거기 때문에 그리스 작업은 하진 않겠습니다. 또한 모터에도 기어는 장착하진 않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독특하게 휠 중심 부위에 데칼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트로한 디자인의 닛산 B1 샤시는 중앙을 기준으로 동그란 원이 3개가 있습니다. 앤티크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미니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디자인 때문에 구매하시던 분들이 많은 자동차입니다. 또한 이 자동차의 특징 중 하나가 홀딩하는 부분이 독특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좌우 그 어느 곳으로도 돌려도 가능합니다. 또한 번호판을 떼시게 되면 카울과 샤시가 분리가 가능합니다. 결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먼저 장착을 하고 나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방향은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샤시의 하단을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 카울을 장착합니다. 그 다음 번호판을 홈에 맞게 장착을 해줍니다. 부드럽게 쓱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좌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짝만 돌려주시면 홀딩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부품이 남게 됩니다. 이 부품은 달려라 부메랑 시리즈 자동차에선 마찬가지로 시그니처의 홀딩 부분인데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호환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재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한번 장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메랑 카울은 슈퍼2 샤시의 달려라 부메랑 카울입니다. 휠만 바꾸어주게 되면 비싼 금액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부메랑 시리즈의 3가지 정도의 자동차는 가공 없이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